나랑 내기할래요? 지면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줄게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이기면 오늘 원하는 만큼 하룻밤을 함께 해줄게요. 순간 태민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태민은 레이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푸른 눈동자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것도 있었죠. 그리고는 레이첼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기면 당신은 훈련 끝날 때까지 내 모든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개처럼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태민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내기 받아들이죠. 시콜스키 수송기의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의 내기가 걸린 고공강화 대결. 목표 지점에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착지하는 사람이 이기는 이 승부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두 사람은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뜨거운 여름 햇살이 활주로를 지글지글 구워냈습니다. 한국 최남단 한미연합훈련장 공기마저 일렁이는 이곳에서 두 부대가 마주 서 있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백호 부대 그리고 미국 델타포스. 태민은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20회를 군에서 보낸 그였습니다. 손놀림은 정확했고 표정은 잔잔했습니다. 허리춤의 시계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장비 이상 없습니다. 태민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옆에서 후배들이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훈련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는 것을요.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었습니다. 이봐, 코리안.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태민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금발의 여군 장교가 서 있었습니다. 햇빛에 빛나는 머리카락, 차갑게 빛나는 푸른 눈동자, 가슴에 명찰에 스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레이첼 스톤 대위였습니다. 장비는 제대로 확인할 줄 아는 건가? 레이첼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삐딱하게 올라갔습니다. 뒤에 서 있던 델타포스 대원들이 킬킬 웃었습니다. 태민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대위님, 정말? 한국 장비는 낙후했다던데? 레이첼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태민의 낙하산을 손으로 툭툭 쳤습니다. 마치 고장난 기계를 대하듯이요. 하늘에서 터지면 어쩌려고? 뒤에서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태민은 그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주먹은 저절로 쥐어졌지만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참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레이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미있는 내기 어때?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공강화 대결. 목표 지점에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착지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기면 레이첼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넌 훈련 끝날 때까지 내 모든 명령에 복종하는 거야. 개처럼. 태민의 뒤에서 누군가가 이를 갈았습니다. 모욕이었습니다. 한국군 전체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기면 레이첼이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룻밤을 함께 해주지. 순간 태민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였을까요?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태민은 레이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푸른 눈동자, 그 안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불안? 두려움? 아니면 좋습니다. 태민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기 받아들이겠습니다. 시콜스키 수송기의 문이 열렸습니다. 싸아. 바람이 미친 듯이 휘몰아쳤습니다. 태민은 문 앞에 섰습니다.
발밑으로 3만 피트 아래 땅이 아득하게 보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순간을 수백 번 경험했으니까요. 겁나지? 레이첼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비웃고 있었습니다. 태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허리춤의 시계를 만졌습니다. 아버지, 저를 지켜봐 주세요. 준비! 기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레이첼이 먼저 뛰어내렸습니다. 그녀의 몸이 순식간에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완벽한 자세였습니다. 교과서 같았습니다. 태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렸습니다. 휘익. 온몸을 감싸는 바람.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회전했습니다. 태미는 몸을 펼쳤습니다. 팔과 다리를 자연스럽게 벌렸습니다. 바람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 아래 레이첼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자세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속도도 빨랐습니다. 교과서대로였습니다. 태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의 흐름이 느껴졌습니다. 공기의 온도가 달라지는 지점. 하강 기류가 흐르는 곳.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말고 자연과 함께 흐르라고요. 태미는 몸을 살짝 틀었습니다. 하강 기류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레이첼을 추월했습니다. 그녀의 놀란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태민을 쳐다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만 5천 피트, 1만 피트, 땅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태민은 낙하산을 펼쳤습니다. 타이밍은 완벽했습니다. 몸이 확 잡아당겨졌습니다.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레이첼도 낙하산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조금 늦었습니다. 단 2초. 하지만 그 2초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태미는 낙하산 줄을 당겨 방향을 조절했습니다. 바람을 읽었습니다. 바람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목표 지점이 보였습니다. 붉은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착지. 태민의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무릎으로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완벽한 착지였습니다. 깃발 바로 옆이었습니다. 쾅! 몇 초 후 레이첼이 착지했습니다. 그녀는 목표 지점에서 3미터 벗어난 곳에 떨어졌습니다. 자세도 흐트러졌습니다. 태미는 조용히 서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레이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델타포스 대원들이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습니다. 707 대원들은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내기는, 태민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기는 내기입니다. 대위님. 레이첼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뭔가가 번뜩였습니다. 분노, 수치심, 아니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태미는 막사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레이첼의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왜일까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쪽지를 밀어넣고 갔습니다. 태미는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PX 벤치. 오늘 밤 10시. 태미는 시계를 봤습니다. 9시 45분이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PX 뒤편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레이첼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을 풀어헤친 모습이었습니다. 낮에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태민이 다가갔습니다. 레이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붉었습니다. 울었던 걸까요? 같군요. 레이첼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약속은 지킬게요. 말해요. 뭘 원하죠? 태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려주십시오, 대위님. 뭐라고요? 레이첼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위님의 훈련 방식, 경험, 그 모든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순간 레이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날 놀리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목소리에 섞여 있었습니다. 진심입니다. 태민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직 대위님께 배울 것이 많습니다. 오늘 하늘에서 봤습니다. 대위님의 자세는 완벽했습니다. 레이첼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왜 당신이 이긴 거죠?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태민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대위님은 교과서를 따랐습니다. 완벽하게. 하지만 저는 그냥 바람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레이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한 말 정말 미안해요. 저는 항상 증명하고 싶었어요. 여자라고 약하지 않다는 걸. 그래서 너무 강하게 굴었어요. 태민은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뭐려? 대위님도 힘들었다는 거려. 레이첼이 태민을 쳐다봤습니다. 눈물에 젖은 파란 눈동자가 별빛에 반짝였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네요. 태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보이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저도 대위님이 그렇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쏟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레이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부터 네, 제대로 가르쳐 드릴게요. 당신이 원한다면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위님, 레이첼이라고 불러요. 그녀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태민 원사님, 그날 밤 두 전사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존중이라는 이름의 씨앗이요. 그리고 그 씨앗은 곧 다른 이름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새벽 5시, 동이 트기도 전에 태민은 연병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레이첼이었습니다. 그녀의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져 있었습니다. 잠을 설친 게 분명했습니다. 일찍 일어나시네요. 태민이 말했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레이첼이 작게 웃었습니다. 어색한 웃음이었습니다. 둘은 말없이 준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철봉 앞에 섰습니다. 레이첼이 먼저 매달렸습니다. 턱걸이를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10개를 채우고 내려왔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힘으로만 하시면 금방 지칩니다. 태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요? 흐름입니다. 몸의 흐름을 타세요. 태민이 철봉에 매달렸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물처럼 부드러웠습니다. 힘을 빼고 리듬을 타고 자연스럽게 올라갔습니다. 20개를 채웠습니다. 숨도 거의 차지 않았습니다. 레이처스의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그녀가 다시 철봉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태민의 말을 떠올리며 움직였습니다. 힘을 빼고 흐름을 느끼고 15개를 채웠습니다. 됐어요. 레이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순수한 웃음이었습니다. 태민의 가슴이 뜨끈해졌습니다. 훈련 3일째, 레이첼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커피 한 잔 할래요?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대 근처 작은 카페,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태민은 카페에 거의 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둘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왜 군인이 되었어요? 레이첼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태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손목의 시계를 만졌습니다.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도 군인이셨나요? 예. 평생을 조국을 위해 사셨죠. 태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 시계가 아버지의 유품입니다. 제가 15살 때 아버지는 전사하셨습니다. 레이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안해요. 몰랐어요. 괜찮습니다. 태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살겠다고,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레이첼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예? 전 항상 증명하고 싶었어요. 여자라고 약하지 않다는 걸. 레이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웨스트 포인트를 나왔어요. 레인저 스쿨도 통과했죠. 델타 포스에 들어가기 위해 지옥 같은 훈련을 견뎠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늘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늘 더 강해져야 한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강하게 굴었나 봐요. 태민이 조용히 그녀의 손을 덮었습니다. 레이첼이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충분히 강합니다, 대위님. 이미. 태민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대위님의 강함을 봤습니다. 하늘에서. 그리고 그보다 더 아름다운 걸 봤습니다. 뭐죠? 인정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레이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얼른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다른 사람이에요. 사격 훈련장. 레이첼이 저격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0점을 조정하고 있었지만 계속 빗나갔습니다. 바람이 너무 불어요. 그녀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태민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람을 쏘지 마세요. 그럼요. 바람의 길을 따라가세요. 태민이 주변을 가리켰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풀잎이 한쪽 방향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바람이 어디로 흐르는지 보세요. 총알도 그 길을 따라갈 겁니다. 레이첼이 다시 자세를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나뭇가지를 봤습니다. 풀잎을 봤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느꼈습니다.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땅, 정중앙 명중. 해냈어요. 레이첼이 소리쳤습니다. 그녀가 태민을 돌아봤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태민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레이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가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가 달라졌습니다. 공기가, 분위기가, 그리고 두 사람의 마음이. 훈련 휴식일. 한국을 더 알고 싶어요. 레이첼이 말했습니다. 어디 안내해 줄 수 있어요? 태민은 그녀를 전통시장으로 데려갔습니다. 떡볶이, 순대, 호떡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레이첼이 떡볶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태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레이첼이 젓가락으로 떡볶이를 집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미끄러졌습니다. 떡이 접시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아! 레이첼이 당황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태민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으로 크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웃지 마요. 레이첼도 웃기 시작했습니다. 태민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젓가락을 잡은 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가 그녀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전류가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느꼈습니다. 손끝에서 시작된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지는 것을. 레이첼이 태민을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파란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고마워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바닷가로 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게 레이첼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태민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그녀의 금발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대위님과 함께 있으면. 태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쟁이 아닌 평화를 느낍니다. 레이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야간 훈련이 끝났습니다. 모두가 떠난 훈련장. 별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태민과 레이첼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3일 남았네요. 레이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이게 레이첼이 입을 열었습니다. 단순한 내기의 결과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태민이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특별하다는 걸 알았어요. 하늘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레이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좋아합니다. 레이첼 대위님. 태민의 고백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고했습니다. 저도요. 레이첼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좋아해요. 태민.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다음 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태민은 연병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태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레이첼이었습니다. 그녀도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태민이 물었습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레이첼이 다가왔습니다. 당신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격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해요, 태민. 당신을. 레이첼이 그의 가슴을 쳤습니다. 미치겠어요. 이렇게 좋아하다니. 태민이 그녀의 뺨에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 같은 군인에게 그런 감정은 사치입니다만 자격 같은 건 상관없어요. 레이첼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요. 태민이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빗속에서의 키스. 온 세상이 사라졌습니다. 둘만 남았습니다. 훈련 마지막 날. 송별 파티가 열렸습니다. 떠들썩했습니다. 태민과 레이첼은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활주로 끝에 섰습니다. 내일이면 그녀는 떠날 것입니다.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레이첼이 물었습니다. 반드시 다시 만날 겁니다. 태민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합니다. 레이첼이 군번줄을 벗었습니다. 태민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태민도 시계를 풀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 가장 소중한 것. 이건 우리의 약속이에요. 레이첼이 시계를 손목에 찼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다음 날 아침. 수송기가 이륙했습니다. 태민은 활주로에 서서 바라봤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비행기. 그 안에 그녀. 주머니 속 군번줄을 움켜쥐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얼마든지. 다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새벽 훈련, 사격 연습, 체력 단련. 모든 게 예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태민의 손목에 찬 시계였습니다. 레이첼의 시계. 그는 하루에도 수십 번 시계를 만졌습니다. 밤마다 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델타포스는 극비 부대였습니다. 그녀가 어디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가슴이 막혔습니다. 원사님, 누군가 불렀습니다.
서준혁 중사였습니다. 요즘 자주 멍하시네요. 그런가? 태민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좋은 분이셨습니다. 레이첼 대위님, 서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원사님처럼 강한 분도 사랑 앞에선 약해지시는군요. 사랑. 태민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걸까? 분명히 다시 만나실 겁니다. 서준혁이 태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익명의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이 없었습니다. 태민은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사막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 그 앞에 서 있는 레이첼. 태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손목에 시계가 보였습니다. 태민이 준 시계. 아버지의 유품. 뒷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살아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당신을 생각해요. 태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무사하구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사진을 관물대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사진 옆에 붙였습니다. 부디 무사하길. 국제뉴스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중동 지역 분쟁 격화, 미군 특수부대 대규모 투입, 델타포스 작전 개시. 태민은 매일 밤 뉴스를 봤습니다. 델타포스 관련 기사를 찾아 헤맸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녀가 그곳에 있을지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악몽을 꿨습니다. 레이첼이 다친 꿈. 레이첼이 총에 맞는 꿈.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괜찮을 거야. 그녀는 강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동아시아 정세도 불안했습니다.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707특임대에도 비상령이 떨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또 소포가 왔습니다. 태민은 서둘러 뜯었습니다. 사진 속 레이첼은 더 말라 있었습니다. 얼굴에 새로운 흉터가 보였습니다. 태민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쳤구나. 메모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워요. 빨리 끝내고 돌아갈게요. 우리의 바닷가로. 태민은 답장을 썼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사히 돌아오세요. 제발. 하지만 보낼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접어 넣었습니다. 군번줄 옆에 간직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얼마든지. 태민이 달라졌습니다. 더 강해지려 했습니다. 더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지킬 수 있어야 해. 새벽 5시 기상. 혼자 산을 뛰었습니다. 철봉을 100개씩 했습니다. 사격 훈련을 더 했습니다. 부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체력, 사격, 격투술. 모든 부문에서. 원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후배들이 물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싶어서. 태민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후배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았습니다. 원사님에게 누군가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새벽,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강태민 원사, 지휘부로 즉시 출두하라. 태민은 서둘러 달려갔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미국인들. CIA였습니다. 앉으시죠, 강 원사님.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데이빗 카터, CIA 동아시아 지부장이었습니다. 검은 독사라는 테러 조직을 아십니까?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들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카터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한미연합 특수작전팀을 구성했습니다. 태민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미국 측 지휘관은. 카터가 문을 가리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소령 계급장이 빛났습니다. 금발머리, 파란 눈동자, 레이첼이었습니다. 태민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레이첼도 그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오랜만이군요, 강 원사님. 레이첼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례를 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소령님.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수많은 감정이 오갔습니다. 그리움, 안도, 기쁨, 그리고 걱정. 회의실의 다른 사람들은 알아차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무언가를, 작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카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듣지 못했습니다. 레이첼만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난 흉터, 더 야윈 몸.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손목에 그의 시계가 보였습니다. 레이첼도 태민의 손목을 봤습니다. 그녀의 군번줄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이번 작전은 극비입니다. 카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민 원사와 레이첼 스톤 소령이 공동 지휘를 맡습니다. 태민과 레이첼이 서로를 봤습니다. 함께 싸울 수 있다는 것,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위험한 작전이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있으니까요.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잠시 둘만 남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레이첼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도요. 태민이 대답했습니다.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두 사람의 손이 살짝 닿았습니다. 전기가 흘렀습니다. 이번엔 레이첼이 말했습니다. 함께 싸워요. 함께 돌아가요. 약속합니다. 태민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작전 브리핑실. 태민과 레이첼은 냉정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목표는 검은 독사의 비밀 연구시설입니다. 카터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적국 깊숙한 곳, 산으로 둘러싸인 요새입니다. 태민이 지도를 자세히 봤습니다. 레이첼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가 스쳤습니다. 전류가 흘렀습니다. 12명이 투입됩니다. 각 부대에서 6명씩. 공동 지휘는 스톤 소령과 강 원사가 맡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중 침투가 최선입니다. 델타포스 대원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지하수로로 들어가야 합니다. 707 대원이 반박했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레이첼이 태민을 봤습니다. 원사님 생각은? 태민이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지하수로요? 예. 그들도 그곳은 방심할 겁니다. 레이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하수로로 침투합니다. 선두는 내가, 후미는 강 원사가 맞습니다. 명확한 결정이었습니다. 대원들이 승복했습니다. 작전 전날 밤, 태민은 혼자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레이첼이었습니다. 시계, 잘 차고 있었네요. 그녀가 손목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태민의 시계가 빛났습니다. 군번줄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태민이 가슴팍을 두드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레이첼이 물었습니다. 무섭습니다. 태민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잃을까봐. 레이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요.
그녀가 태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사히 돌아오면 할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꼭 쥐었습니다. 살아서 꼭 돌아옵시다. 약속해요. 작전 개시. 밤바다가 검었습니다. 파도가 거칠었습니다. 12명이 수중으로 잠수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이동한다. 레이첼의 수신호였습니다. 산을 올랐습니다. 10km 가파른 길이었습니다. 레이첼이 앞장섰습니다. 완벽한 경로 선택이었습니다. 태민이 후미를 지켰습니다. 흔적을 지우고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완벽한 팀워크였습니다. 지하수로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녹슨 철문이었습니다. 레이첼이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어둠이 입을 벌렸습니다. 지하수로는 좁았습니다. 습했습니다. 발목까지 물이 차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또, 심장 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멈춰. 레이첼이 손을 들었습니다. 바닥에 무언가 보였습니다. 가느다란 줄이었습니다. 부비트랩이었습니다.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레이첼이 속삭였습니다. 태민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물을 떠서 줄에 부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줄이 느슨해졌습니다. 가위로 잘랐습니다. 찰칵.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간다. 레이첼의 신호였습니다. 연구시설 내부. 환풍구를 통해 들어갔습니다. 알파팀은 나를 따라. 브라보팀은 강원사와 함께. 레이첼이 지시했습니다. 팀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레이첼이 태민을 봤습니다. 조심해요. 소령님도. 두 사람이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태민의 가슴이 조였습니다. 그녀와 떨어진다는 게 불안했습니다. 원사님 가시죠. 서준혁이 불렀습니다.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태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타타탕. 총성이 터졌습니다. 엄폐. 태민이 소리쳤습니다.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수십 명이었습니다. 원사님, 너무 많습니다. 내가 막는다. 너희는 동력실로 가라. 하지만 명령이다. 태민이 혼자 남았습니다. 총을 들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 저를 지켜봐 주세요. 타타타탕. 태민의 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1명, 2명, 3명. 적들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몰려왔습니다. 총알이 스쳤습니다. 어깨에 피가 흘렀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쿵. 동력실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성공했다. 태민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약속된 지점. 레이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민. 그녀가 달려왔습니다. 태민의 어깨를 봤습니다. 다쳤어요. 괜찮습니다. 태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연구실로 갑시다. 연구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검은 독사 요원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막아. 레이첼이 소리쳤습니다. 총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태민과 레이첼이 나란히 섰습니다. 등을 맡겼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요. 레이첼이 속삭였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의 총이 함께 불을 뿜었습니다. 완벽한 호흡이었습니다. 서로를 보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어디로 움직일지,
언제 쏠지. 적들이 쓰러졌습니다. 한 남자가 샘플을 들고 도망쳤습니다. 검은 독사의 수장이었습니다. 놓칠 수 없어. 레이첼이 쫓았습니다. 태민도 뒤따랐습니다. 옥상이었습니다. 헬기가 있었습니다. 프로펠러가 돌고 있었습니다. 내가 막겠습니다. 태민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미쳤어. 그건 자살행위야. 레이첼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약속 지키겠습니다. 태민이 그녀를 봤습니다. 반드시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뛰어나갔습니다.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태민은 구르고 엄폐하고 쏘았습니다. 섬광탄을 던졌습니다. 퍽! 지금이야. 어디선가 총성이 들렸습니다. 적 저격수가 쓰러졌습니다. 잭슨이었습니다. 델타포스 저격수였습니다. 태민이 수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격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먹이 오갔습니다. 발차기가 날아왔습니다. 헬기 조종사가 총을 들었습니다. 퍽! 태민의 총알이 조종사를 맞췄습니다. 헬기가 흔들렸습니다. 통제 불능이었습니다. 수장이 샘플을 들고 뛰어내렸습니다. 안 돼. 태민도 건물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태민. 레이첼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공중이었습니다.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수장과 태민이 공중에서 싸웠습니다. 샘플을 잡아당겼습니다. 수장이 놓지 않았습니다. 날아. 태민이 수장의 손을 비틀었습니다. 샘플을 빼앗았습니다. 낙하산을 폈습니다. 수장은 낙하산이 없었습니다. 그의 비명이 멀어졌습니다. 태민은 착지했습니다. 샘플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태민. 레이첼이 달려왔습니다. 그를 안았습니다. 깨어나요. 제발. 당신 없이는 안 돼요. 레이첼이 울었습니다. 태민의 눈이 감겼습니다. 작전. 성공.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안 돼. 안 돼. 레이첼의 울음소리가 밤하늘에 퍼졌습니다. 긴급 후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레이첼은 수술실 밖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처음으로 제발 살아만 있어줘요. 수술실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새하얀 병실. 태민이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레이첼이 있었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었습니다. 손은 태민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며칠을 잠 못 잔 게 분명했습니다. 레이첼. 태민이 작게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레이첼의 눈이 번쩍 떴습니다. 태민. 그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깨어났어요. 정말 깨어났어요. 레이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긴 어디입니까? 안전한 곳이에요. 작전은 성공했어요. 레이첼이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모두 살았어요. 태민이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하지만 팔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무리하지 마요. 레이첼이 그의 손을 잡아 자기 볼에 갖다 댔습니다. 이렇게만 있어줘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며칠 후, 태민은 많이 회복했습니다. 침대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이첼이 병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세요? 태민이 물었습니다. 레이첼이 돌아봤습니다. 군을 떠나기로 했어요. 순간 태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요? 당신은 훌륭한 군인인데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레이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견딜 수가 없어요. 그녀가 태민에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으로 갈 거예요.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하지만 당신이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집이 되고 싶어요. 레이첼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태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그럴 자격은 내가 정해요. 레이첼이 웃었습니다. 당신은 충분해요. 이미 두 사람이 껴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태민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707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소박한 반지였습니다. 레이첼도 달라졌습니다. 군을 떠나 한국으로 왔습니다. 작은 번역 회사를 차렸습니다. 두 사람은 부대 근처 시골 마을에 집을 구했습니다.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작은 마당이 있었습니다. 함께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상추, 토마토, 오이를 심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훈련은 어땠어요? 힘들었지만 괜찮았습니다. 당신은? 번역일이 밀려서 정신없었어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주말 아침, 두 사람은 전통시장에 갔습니다. 이게 뭐예요? 레이첼이 물건을 가리켰습니다. 고등어예요. 이건 어떻게 먹어요? 구워서 먹으면 맛있죠. 레이첼의 한국어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젓가락질도 능숙했습니다. 떡볶이 가게 앞에 섰습니다. 여기 기억나요? 태민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처음 데이트했던 곳이에요. 레이첼이 웃었습니다. 그때 젓가락을 못 써서 당황했었죠. 귀여웠습니다. 뭐라고요? 레이첼이 태민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어느 저녁, 태민이 뭔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레이첼이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거의 다 됐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나와보세요. 태민이 레이첼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 앞 언덕이었습니다.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테이블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레이첼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날이에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입니다. 태민이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레이첼이 앉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은 정말. 태민이 상자를 꺼냈습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한복이 들어 있었습니다. 입어볼래요? 레이첼이 한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태민이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이 모든 것. 레이첼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춤을 췄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음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언덕에 앉아 있었습니다. 레이첼이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태민. 예. 당신. 아빠 될 준비 됐어요? 순간 태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금. 뭐라고? 임신했어요. 레이첼이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 섞인 미소였습니다. 태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이에요. 태민이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꽉.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레이첼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태민이 그녀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아기는 행복할 거예요. 당연하죠. 레이첼이 그의 손을 덮었습니다. 전쟁이 아닌 평화 속에서 자랄 테니까요. 석양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붉고 따뜻했습니다. 내기할까요? 레이첼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내기요? 아들이면 당신 닮고 딸이면 나 닮을 거예요. 태민이 웃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지고 싶군요. 왜요? 당신처럼 예쁘면 좋겠어서요. 레이첼이 그의 뺨에 키스했습니다. 사랑해요, 태민. 저도 사랑합니다, 레이첼. 동쪽 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첫 별이었습니다. 태민이 별을 가리켰습니다. 저 별에게 소원을 빌어요. 무슨 소원이에요? 우리 가족이 영원히 행복하길. 레이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소원 꼭 이루어질 거예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따뜻한 불빛이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있으니까요. 서로의 존재만으로 세상을 밝히는, 결코 지지 않는 태양처럼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생명과 함께, 새로운 행복과 함께